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네. 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17년 2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고요. 대학에서부터 이제 석사, 박사까지 환경공학만 계속 쭉 공부한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했죠. 네, 공부했었고 이제 학위는 환경공학 전공으로 작년 여름 학기에 졸업을 하고 12월에 이제 입사 준비가 돼서 입사했는데 저는 이제 직렬이 조금 다른 연구 직렬로 학위를 가지고 취업을 한 신입사원 박혜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네. 환경공학을 계속 쭉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환경직으로 혹시 진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는 문과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도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지원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문과생이 그 공대도 지원이 가능한 교차 지원이 가능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취업적인 문제도 있고 아버지께서 일단은 환경공학이라는 곳이 하기에 재밌을 것 같던데 어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스러운 건지 하다 보니 저도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실험 쪽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석사 진학했을 때도 그런 연구 직렬 쪽으로 원래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그쪽이 조금 더 재밌고 흥미가 있어서 저는 환경 진로를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입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사에 처음 입사하셔서 맨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일단은 신입사원이다 보니 다른 선배분들의 서포터 역할이 거의 주였어요. 제가 과제를 담당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크게 하고 있었던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과제였는데 이제 저품위 혼합 폐기물의 연료화를 통한 열에너지 생산 기술이라고 과제명이 길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생물학적 건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폐기물을 건조시켜서 조금 더 처리하기가 용이하도록 하는 전처리 설비에 대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발생되는 가스도 포집하고 그다음에 포집된 가스에 대한 성상 조사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일단 처음 맡은 거는 그런 서포터적인 역할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사업 말고도 네. SL공사의 연구개발처가 또 다른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고 있는지 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제일 크고 성과가 도드라지는 그런 그 과제로는 아무래도 바이오 리액터라고 그 매립지를 하나의 반응조로 생각해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다양한 폐수들을 그러니까 다시 매립지로 유입해서 이제 순환시켜서 그 안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 매립지가 반응을 하게 되면 안에서는 이제 현기성 반응이라든지 호기성 반응이 일어나는데 침출수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생물학적 반응이 조금 더 용이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서 이제 매립지를 하나의 큰 반응조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L공사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도 다른 많은 환경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싶으신지? 일단은 지금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과제가 50메가와트 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산물인데요. 바이오황이라고 하는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시설로 가져와서 이제 전처리하는데 발생되는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오염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하다 보면 발생되는 부산물이 바이오황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황성분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과제를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공고 나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를 아마 제가 차년도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과제에 대해서 아마 중점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사의 기술 지원 분석처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다른 부서의 연구와 연구개발처의 연구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기술 지원 분석처하고 연구개발처하고는 같은 듯 다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연구개발처의 경우에는 과제를
그 다양한 국가 과제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데 과제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다양한 실험들 저희는 결과를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그런 다양한 실험들에 있어서 이제 실험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지원 분석처랑 코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하거나 협업을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 지원 분석처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료들에 대한 실험 분석 업무가 주이고요. 연구개발처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개발한다거나 기술을 발굴하는 그런 쪽 업무가 더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도권 메리츠 관리공사 연구개발처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거 이외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연구직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고정화나 뭐 이산화탄소 포집 회수 쪽으로 저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박사학위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를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설 활용 대체제로 대체제로서 고정해서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과제도 했었고 실험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든지 회수라든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실험을 해보고 싶다. 실험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쪽으로 연구 제안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 황이 다른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직은 제가 과제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저도 아직은 다른 활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연구직이다 보니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조금 특별한 질문인데요. 네. 저희 기자단분 중에 주부분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주부로서 음식물 쓰레기 악취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네. SL공사 연구소에서는 메리츠에서 악취가 발생할 때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지를 받았을 때도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SL공사에서는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악취 물질이라고 느껴지는 게 거의 메탄이라든지 황화수소 부분이거든요. 발생되는 가스를 대부분 포집을 거의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집된 가스는 또 정제하거나 아니면 발전시설로 가서 거의 발전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연구소에서 하고 있다기보다는 저희 SL공사에서는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량을 거의 포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집된 가스는 또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 쪽에서는 이제 분기별로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악취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변화가 있는지, 어떤 물질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발생되는 물질이 농도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발생되면 안 되는 물질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게 왜 이런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니터링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거 관련해서도 과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악취와 관련해서 네. 엑셀공사 자체적인 연구 성과가 혹시 있을까요? 딱 눈에 보여지는. 악취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 회사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저희는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포집해서 연료와 시설로 보낸다는 게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서 에너지원으로 보내서 태워버린다는 거는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일 좋은 성과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네. 굉장히 좀 큰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요즘은 되게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기후변화라는 게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 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지금처럼 환경에 관심이 많을 때
네, 일단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관심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의 지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환경 산업이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석사 과정에서 그 과제를 제안하거나 이것을 기술화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기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그 기회가 줄었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실제로 그냥 그냥 재밌는 연구라기보다는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아마 하는 게 가장 좋은 육성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은 그 예전에 비해서 환경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수도 많이 줄었고 그에 대한 뭐 아마 취업적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마 환경 쪽으로 투자가 많아지거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다면 그쪽으로의 취업 부분도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환경 분야도 아마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환경 분야로 이제 나가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줄고 있다는 게 사실인데 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환경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박사까지 하셨으니까 네. 좀 조언이나 아니면 응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기로는 환경 분야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학 과정에서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에는 조금 벅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관심이라든지 경험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왕이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경험하고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도 줄지 않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 되었네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오늘 말씀 네, 잘해주셔가지고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카메라 공포증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신 것 같아요. 전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네, 말씀하셨죠? 얼굴 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네.